그 다음 내용은 정수의 분류예요. 정수의 분류. 경시대회에서 뭐 정수론 같은 거 배운 사람들은 좀 익숙한가? 정수론이 뭔지를 난 몰라서. 아무튼 뭐 그런 거 알 것 같은데. 단원 제목은 정수의 분류입니다. 정수의 분류인데 분류를 뭐로 하는 거냐면 정수로 나눈 나머지로 분류를 하는 그런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정수가 있으면 두 종류로 분류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기준을 쓰는 게 가장 일반적이죠. 얘 이름이 홀수고 얘 이름이 짝수지 않겠습니까? 정수를 홀짝으로 나누고 싶으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두 개로 분류하고 싶으면은 홀짝 나누면 되는데 좀 더 수학적인 의미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얘는 2로 나눈 나머지가 0인 녀석들이고 얘는 2로 나눈 나머지가 1인 녀석들이다. 그렇게 분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로 나눈 나머지는 두 종류밖에 없어서 정수를 두 종류로 분류하고 싶으면 2로 나눈 걸로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뭐 다른 방법이 있지 않나요? 라고 속으로 따질 수 있는데 없을 것 같습니다. 정수를 두 개로 분류할 수 있는 게 있나? 있나? 크기로 분류하면 되긴 하겠죠. 0 이상인 정수냐, 0 미만인 정수냐. 근데 이제 그 분류법 중 하나가 대표적인 게 정수로 나눈 나머지인 겁니다. 그럼 이제 두 종류 말고 세 종류, 네 종류, 다섯 종류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나누는 수를 키워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수를 K로 나눈 나머지 아니다. 정수를 K개로 아니다. 이거요. 정수를 K로 나눈 나머지로 분류를 하자면은 KN 나머지는 뜻입니다. KN 플러스 나머지 1이라는 뜻이고요. KN 플러스 여기 쭉 가서 KN K 빼기 1까지 0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총 K개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정수를 분류해서 생각하면 좋은 문제들이 은근히 있기 때문에 그걸 이 타이밍에 한 번 더 알아보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정석에 들어있는 컨텐츠가 되겠어요. 보기 1번을 보세요. 보기 1번. 보기 1번 찾았어요? 다음 정수 중 7로 나눈 나머지가 가장 작은 것은 마이너스 16? 그럼 7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7의 배수만큼 더해서 7로 나눈 7 몇 번 더해가지고 빼가지고 7로 나눈 나머지가 될 수 있는 수까지 가보시면 되는 거지. 마이너스 16이니까 7의 3배를 추가하면 되거든요. 나머지 5라는 뜻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 나머지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목도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6은 7 곱하기 마이너스 3 플러스 5니까 이게 몫이고 이게 나머지인 거죠. 그러니까 A는 BQ 플러스 R은 다항식에서만 쓰는 게 아닙니다. 정수에서도 당연히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넘어갔어. 보기 2번. 보기 2번 어려워요. 보기 2번 찾아요. 정석 노트에서 보기 2번 찾으세요. 뭐라 적혀 있어?
앞에만 말해봐. 뭐라 적혀 있어? A가 정수. A가 정수대 적혀 있지? A 동현이 네가 해. 동현이. 동현이 네가 말해. 다른 애들 신경 쓰지 말고. 동현아, 나와의 특별한 인연이 있잖니? 너라도 말을 해라. A가 정수일 때 A 제곱을 3으로 나눈 나머지는 0 또는 1임을 보이시오. 증명 문제니까요. 그래서 그냥 이거 딱 풀라고 하면은 보시오 저라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A가 정수일 때 A 제곱을 3으로 나눈 나머지. A가 정수일 때 A 제곱을 3으로 나눈 나머지는 절대 2일 수 없음을 증명하여라와 같은 말입니다. 그럼 이제 아무 생각이 없는 친구는 1의 제곱 1이네 2의 제곱 1이다 3의 제곱 여기다 4의 제곱 16이니까 1이다 5의 제곱 24 더하기 1이니까 1이다 6의 제곱 110 110 반복이구만. 그러므로 증명 끝.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럴 것 같은데 규칙도 보이는데 1, 2개 0 하나. 그러니까 이 밑이 3의 배수인 것들은 나머지가 0이고 밑이 3의 배수가 아닌 것들은 나머지가 1이네. 그런 성질을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 요구하는 것은 이거 써달라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 써달라고 해서 이거 썼다고 해서 모든 정수가 그렇다는 걸 보장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증명은 증명답게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 A가 정수라는 것을 분류할 생각을 해야 되고 그 근거는 요 말 때문에 요 말 3으로 나눈 나머지를 말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부터 3으로 나눈 나머지로 분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모든 정수를 다 보여줘야 되는 거니까 정수를 세 종류로 분류해서 다 보여준다는 거예요. A가 3의 배수일 때 A가 3으로 나누어 나머지가 1일 때 A가 3으로 나누어 나머지가 1일 때 이거 말고 다른 정수는 없거든요. 얘네들이 전부 다 확인이 되면은 다 보여준 셈인 거야. 다 보여준 효과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뭐 여기서 K는 정수다요. 이렇게 한마디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다 되는 거야. 그럼 요거를 제곱을 했어. 이거지? 이거는 3의 배수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쓰는 게 좋아. 그래서 나머지는 0인 게 확인됐고요. 이렇게 되면은 3k 플러스 1의 제곱을 전개하면서 3으로 묶어주는 거 묶는 거예요. 그러면 왜 되노? 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3의 배수니까 나머지 0인 거고 얘가 나머지인 거지. 나머지가 1이다 라는 걸 확인하는 거고 얘는 이걸 제곱하면은 전개를 하면서 3으로 묶을 수 있는 걸 묶어주면은 이만큼이 묶이겠지요? 그러고 1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나머지가 1이니까 그럼 비로소 증명이 끝난 겁니다. 뭔 소리인지 알겠죠? 만약에 4로 나눈 나머지가 어쩌고저쩌고 나왔으면은 4개로 A를 4로 나눈 나머지에 따라서 4개로 분류해서 다 보여주면 되는 거야. 뭔 소리인지 알겠죠? 이런 스타일의 증명 문제가 살다 보면 종종 만나게 될 거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별거 없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뭐 이것도 증명이 아니었으면 의미가 있는 작업이야. 경험적 추론이기 때문에
것도 칭찬받아 마땅한 건데 증명 말고 다른 거 볼 때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기본 문제 유제가 좀 있는데요. 풀어볼게요. 기본 문제 5-3번을 보시면 돼요. 두 문제가 있어요. 1번 3으로 나누어 떨어지고 4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정수를 정수n을 써서 간단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그러니까 정수 분류를 두 가지를 해가지고 그 각각의 공통으로 표현되는 그것을 나타내라. 그런 뜻입니다. 5-3번의 1번 3으로 나누어 떨어지고 3으로 나눈 나머지는 0이면서 4로 나눈 나머지는 1이 되는 정수를 n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세요. 그런 문제라고요. 그러면 어디서 시작을 하느냐? 이 둘 중에 더 큰 숫자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큰 숫자가 4니까 요 놈보다 더 크니까 여기에서 출발을 합니다. 4로 나누어 나머지가 1인 녀석인데 이 K가 정수거든요. 이거를 다시 이것까지 확인하기 위해서 3으로 나눈 나머지로 분류하는 거야. 그럼 세 가지가 가능한 거죠. K가 3의 배수이든지 K가 3으로 나누어 나머지가 1이든지 K가 3으로 나누어 나머지가 2든지 이렇게요. 그럼 얘를 정리하면 이렇게죠. 얘는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니까 해당 사항이 없는 겁니다. 답이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전개 정리하면 그렇죠. 5를 3으로 나눈 나머지는 2이기 때문에 얘도 답이 아닌 거예요. 전부 다 아닐 수 없어. 이 답인 거예요. 12n 플러스 9니까요. 12도 3의 배수고 9도 3의 배수니까 이게 정답이에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요게 n에 관한 1차식이지 않습니까? n에 관한 1차식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등차 수열이다 라고 부르죠. 대수에서 나와요. 대수 등차 수열에서 똑같은 문제가 또 나오기 때문에 그때까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때 되면은 수열로 풀어드릴 건데 그게 더 쉬우니까 지금은 저렇게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2번 3으로 나누어 떨어지거나 방 똑같은 거예요. 3으로 나누어 떨어지거나 4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자연수 중에서 100보다 작은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러니까 1번의 연장선상에 있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찾은 결과를 활용해서 푸시면 돼요. 개수를 세는 건데 건하거든요. 건하. 그래서 3으로 나눈 나머지 쓰기 귀찮은데 3으로 나누어 떨어지거나 4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수가 몇 개야? 그런 얘기죠. 3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것은 세기가 쉽죠? 100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33개 더하기 4로 나눈 건하기 때문에 따로따로 세서 일단 더하셔야 됩니다. 4로 나눈 나머지가 1인수 같은 경우는 1, 5, 9 뭐 이런 애들을 얘기하는 건데 100보다 작은 거니까 101? 101은 범위 없고 97로 끝날 거야. 97. 근데 이거 1부터 쭉 97까지 있는 게 아니라 0대1 있잖아요.
그냥 어떻게 세느냐? 난 맨날 이거 틀린다. 그런 사람들은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세면 돼요. 어떻게 세느냐? 얘네들은 4로 나누어 나머지가 1인 새끼니까 이거거든요. 이거 일반적인 모양이. 그러니까 요게 4k 플러스 1에 k 자리에 0이 들어갔기 때문에 만들어진 수니까 요게 4k 플러스 1에 k 자리에 뭐가 들어갔는지를 알아내면 되는 겁니다. 24죠. 0부터 24의 개수를 세는 거야. 26개. 근데 공통인 게 있단 말이죠. 그게 이거고요. 요거에 해당되는 것을 빼야 되는 거죠. 당연히. 건화일 때는 항상 이렇게 세는 거죠. 요것도 이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때문에 당연히 생각해야 되는 문제인데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이 단어는 안 배워도 돼요. 어차피 다 뒤에서 할 거라서. 아무튼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바는 12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9인 수를 얘기하는 거니까 9. 그 다음에 9는 이제 12n 플러스 9라는 n자리에 0을 집어넣는 거지. 그럼 그 다음 써야 될 건 당연히 n에 1을 집어넣는 거고, 즉 12씩 더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걸 등차수에다 하는 거예요.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끝까지 쓰시면 돼요. 여기다가 12를 더하면 12를 더하면 12를 더하면 12를 더하면 12를 더하면 12를 더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여 유제는 방금 푼 이거랑 똑같은 문제거든. 해보세요. 잠깐만. 똑같지 않네. 더 쉬운 거네. 건화가 아니라 이고기 때문에 더 쉬운 겁니다. 얘만 쓰면 되는 거예요. 유제는요. 그러면 이거 이렇게 찾을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찾을 줄 알아야 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고 5로 나눈 나머지가 3인 수가 뭐로 나눈 나머지가 뭐인 건지를 찾을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래야지 셀 수가 있는 거야. 올해는 무슨 과목인데? 나와요. 국어랑 기가. 중학교에서 3일 시험 보면서 주말에 들어갔어. 아 정말 뭔 산다. 학교 쌤들만 째는 거죠. 헤매는 친구들 잘 들어라. 5로 나눈 나머지가 3인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근데 요 K도 정수기 때문에 저거를 다시 3으로 나눈 나머지로 분류해서 3개 다 쓰는 거야.
그러니까 쪼개 3으로 나눈 나머지 이런 뜻이 아니거든. 저거는 3으로 나눠서 나머지 넣을 수 있는 거야. 전체가 나머지가 1이 돼야 되는 상황이라서 뭔지 몰라. 그러니까 얘가 세 갈래로 표현해서 다 확인하셔야 돼. 3의 배수일 수도 있고 3으로 나누어 나머지가 1일 수도 있고 3으로 나누어 나머지가 2일 수도 있으니까 저 세 개를 전부 다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인 게 뭔지를 찾아주셔야 하는 거예요. 얘는 나머지가 0이고 얘는 나머지가 2니까 얘라고 해. 이거 10으로 나누어 나머지가 13이어야 3으로 나누어 나머지가 1인 거죠. 얘를 4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니까 얘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수인데 저 수가 몇 개냐 그런 얘기죠. 그러면 여기 n자리에 0을 집어넣은 13부터 n자리에 5를 집어넣은 88 여기다가 15를 더 더하면은 100을 넘어가니까 n의 0인 것부터 5인 것까지 인 거기 때문에 6개다. 이런 식으로 카운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바꾸는 거 할 줄 아셔야 돼요. 이거 내신에 나오는 학교 있어요? 선상님? 있습니다. 넘어갔어. 기본 문제 5-4번. 정수 ABC를 3으로 하는 나머지는 각각 0, 1, 2다. 그럼 이제 A를 3N, B를 A를 3NA, B를 3NB 플러스 1, C를 3NC 플러스 2라고 바로 쓰면 돼요. 소수령이면. 소수령이 아니면은 어차피 3N 부분은 3으로 나눠 떨어질 거니까 나머지로만 가지고 암산을 때려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문제는요. 소수령대로 풀게요. A는 3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B는 3으로 나누어 나는 나머지 1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몫이 같을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분하시면 돼요. 뭐 이렇게 A, B라 쓰기가 싫은데요, 저는. 1, 2 하면 안 됩니까? 됩니다. 이만큼 하세요. 근데 요 두 개를 다 같은 문자로 쓰면 안 된다고. 그럼 틀린 거야. 그럼 감점이야. C는 3NC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서 그냥 1, 2번에서 요구하는 식을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나눠보든지 아니면 나눗셈에 대한 항등식 논리에 따라서 나머지를 알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1번은 AB 더하기 C제곱이라는 정수를 3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세요. 그런 얘기죠. A 자리에 3NA를 넣어주고 B 자리에 3NB 플러스 1을 넣어주고 C 자리에 3NC 플러스 2의 제곱을 넣어주면 됩니다. 전개를 해서 3을 달고 있는 것들을 묶어주면은 그냥 여기 3 있잖아. 이거 그대로 쓰면 돼요. 엄청 귀찮죠. 그러니까 소수령이 아니면 저렇게 풀고 있는 게 멍청한 거야. 여기 있어 여기. 요거 제곱. 그 다음에 요거 2개 곱해서 2배 한 거를 3으로 뺐으니까 4. 그리고 여기 4가 있는데 3만 데리고 와서 이렇게. 그럼 얘네들은 3으로 묶였기 때문에 이게 몫이라는 얘기고 나머지만 요구했으니까 답은 1이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는데요. 소수령은 당연히 이렇게 푸는 게 맞는데 소수령이 아닌데 이렇게 풀고 있다? 안 된다고. 소수령이 아니면 어차피 이 3n 부분은 3의 배수인 거기 때문에 얘네들을 달고 다니는 게 아니라고요. 소수령이 아닐 경우에는 그냥 A는 빵, B는 1, C는 2라 치고 푸시면 돼요. 그래서 0 곱하기 1 더하기 2의 제곱인 4를 3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당연히. 그래서 암산을 때리셔야 돼요. 객관식이면은 2번 bx 더하기 c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일 때
정수 x를 선언한 나머지 뭐게요? 그런 문제인데 이것도 서술형 풀이 이렇게 보여드렸으니까 이런 거 암산할 줄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암산을 해드리겠어요. bx를 bx 플러스 c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일 때 나머지가 2일 때 x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뭐냐 그런 얘기죠. 그냥 b를 1이라 치라고 c 2라 치고 이겁니다. 이거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있다. 여기 나머지다. 그럼 얘는 3의 배수인 거죠. 나머지는 0. 유제 이런 게 서술형으로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그냥 유제 5-5번은 숙제로 하시고요. 암산을 보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제곱근, 세제곱근 내용이 나오는데 제곱근은 지금 내가 3-1 심화반도 운영 중이기 때문에 3-1 첫 단원인 걸 알고 있습니다. 제곱근은 다들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인데 제곱근이 뭐예요? 제곱근의 정의는 뭐죠? n의 제곱근은 뭐야? 동현아, n의 제곱근은 뭐야? 뭐? 얼마 n이라고? n의 제곱근이 n이라고? n의 제곱근은 얼마 루트 n이죠? 왜 루트를 안 쓰지? n의 제곱근은 이놈 시기를 제곱해서 n이 되는 수를 말해요. 이 새끼를 x라고 치면 x제곱은 n을 만족하는 실수를 얘기하는 거고 이걸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고 이걸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고 그래서 두 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 라인이 0이고 이 새끼는 양수, 이 새끼는 음수인 거죠. 요 사이즈는 당연히 같은 거고요. 여기 있는 놈을 이렇게 쓰면서 제곱근 A 여기 있는 놈은 얘랑 부호만 다르니까 마이너스를 달자라고 약속을 한 거야. 정의가 이래. 정의는 약속이야. 이거 그냥 받아들이셔야 돼요. n의 제곱근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얼마 루트 n이요? 라고 답하시면 안 되고 제곱해서 n이 되는 수라고 답하셔야 돼. 이게 정의일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다 하셔야 돼요. 제곱해서 n이 되는 수인데 그 새끼를 x로 하면 x제곱을 만족하는 거니까 그래서 얼마 루트 n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한다고. 알았어? 똑바로 정리해라. 그럼 똑바로 정리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보기 1번 같은 문제가 중3-1 때부터 나올 수 있어요.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은 1번 제곱해서 9가 되는 수를 기호로 나타내면 루트 9냐? 아니라고. 뿔말을 달아야 된다고. 1번은 틀린 거야. 2번 9의 제곱근은 3이야? 아니라고. 뿔마 3이라고. 틀린 거야. 3번 틀린 거라고. 4번 제곱근 9? 제곱근 9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순서 바뀌면 다른 거예요. n의 제곱근하고 제곱근 n은 다른 겁니다. 제곱근 n은 요 놈의 한글 이름인 거지. 요 놈의 한글 이름. 제곱근 n이랑 같은 거예요. 제곱근 n은 뭐라고 부르면 좋겠어? 제곱근 n을 길게 설명해요. 제곱근 n은 뭐야? 제곱해서 n 되는 양. 그렇지. 제곱해서 n이 되는 양수보다 조금 더 내가 원하는 말은 저거. n의 제곱근 중 양수. 그게 제곱근 n인 거죠. n의 제곱근 중 양수가 제곱근 n. n의 제곱근은 제곱해서 n이 되는 양수.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제곱근 9는 그냥 3이고 틀렸고요. 5는 3은 9의 제곱근이다. 그렇죠. 9의 제곱근이 뿔마 3인데 3은이 주어니까요. 포함된다는 뜻이니까 5번만 맞는 말이다. 그래서 정답은 5번.
n의 제곱근이 아니라 a의 제곱근이 되겠구나. 맞다. 여기는 보통 a였을 거야. a의 제곱. 근호 앞에다가 n을 쓰면 돼. 아무튼간에 복습해봤고요. 그리고 요런 식이 나오거든요. 이건 뭐예요 그럼? 설명해봐요. 이거 설명해봐요. 뭐예요? 얘 뭐예요? 루트 a 제곱 뭐예요? 뭐냐고? 루트 a 제곱 설명해봐. 뭐요? 제곱해서 a 제곱이 되는 양수. 에? 제곱해서 a 제곱이 되는 양수요. 그러니까 a지 a. 얘 정체는 제곱해서 a 제곱이 되는 양수. 그러니까 a라고 볼 수 없죠. 마이너스일 수 있는 거죠. a가 양수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뭐와 똑같죠? 절대값과. 그래서 얘는 1차적으로 이렇게 바꾼 다음에 여기로 가는 게 그 식을 처리할 때는 더 안전하다. 그래서 그렇게 암기를 하고 계시면 되는 건데, 누군가 설명을 요구하면은 이렇게 설명하시면 돼요. 요새 뭐 개념 똑바로 가르치는 컨셉이 설명시키고 막 그러잖아요. 백지에다가 막 쓰고 그러잖아. 난 물어보기밖에 안 하는데 아셔야지. 말할 정도는 되셔야지. 선생님, 네. 찾아주세요. 받도 오세요. 보기 2번. 다음을 간단히 하시오. 전부 다 이런 모양이죠? 이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근호 안에 제곱 안에 있는 수를 그대로 쓰면 되는데, 양수라면 그대로 쓰면 되고 음수일 경우에는 양수로 바꿔서 써주면 되는 거죠. 보기 2번의 1번 같은 경우는 2-루트를 쓰고 싶지만 걔가 음수니까 그걸 바꿔서 -2 플러스 루트라 써야 되고, 2번 같은 경우는 a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3이 언제나 양수거든. 왜 그러냐면은 완전 제곱식 더하기 양수라서요. a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3, 이거는 a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잖아요. 근데 실수의 제곱은 언제나 0 이상이기 때문에 0 이상인 거에다가 1을 더해서 그냥 양수 이게. 그래서 이걸 그대로 쓰면 되는 겁니다. 얘가 이렇게 되니까 0보다 크다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사고방식은 이 2차식의 판별식이 초견인 사람들은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뭔 말인지 모를 테니까. 이 2차식의 판별식이 이건데 이게 음수라서 이 2차 함수의 모양이 이렇다 보니까 언제나 양수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게 더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은 a 빼기 1이라 쓰고 싶죠. 근데 a가 1보다 작으니까 그럼 a 빼기 1은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달아서, 아니면 아싸리 귀찮으니까 얘를 바꾼 다음에 절대값 a 빼기 1을 정리한다고 생각하시고 마이너스를 달아서 -a 플러스 1로 써주시면 되는 거죠. 아무튼 요거 이렇게 말할 수준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얘는 이거다 암기를 하시고, 절대값을 일단 바꾼 다음에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식의 부호를 확인해서 요래 쓸지 요래 쓸지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석에서만 세제곱근을 다루고 있는데요. 어차피 대수 들어가면은 뭐 세제곱근, 30제곱근 다 배워야 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으니까 다루어 보도록 하죠. 자, 제곱근이란 말 대신에 원래 제곱근도 이제곱근이야. 이제곱근인데 이 약간 군더더기 같은 표현이기 때문에 이라는 말은 안 쓸 뿐이고 이제곱근의 이 자리에 3을 의미하는 세가 들어갔을 뿐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A의 세제곱근을 의미하는 건 뭘까? 말해보세요. A의 세제곱근은 뭘까요? 정의가 뭐야? A의 세제곱근은 세제곱해서 A가 되는 수를 말하는 거죠. 얘를 x라고 치면은 x 세제곱은 a다 이런 뜻입니다. x 세제곱의 모양은 이렇고요. a는 뭐 이런 형태니까 여기가 0이에요. 여기 음수고 여기 양수입니다. 그러니까 a가 음수더라도 있다, 하나 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0이라도 하나 있고 양수라도 하나 있고 그럼 이 하나를 나타내는 기호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 똑같이 쓰는데요. 세제곱근이기 때문에 제곱근과 구분하기 위해서 이 뚜껑 앞에다가 이렇게 3을 쓰면 돼요. 그럼 3이 아니라 4를 쓰면 4제곱근인 겁니다. 나중에 대수에서 다 배울 거고 세제곱근은 이런 거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제곱근 16 이렇게 있으면 세제곱근 2의 세제곱 곱하기 2니까 이 세제곱이 세제곱근 앞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마치 근호 안에 제곱수가 있으면 빠져나가듯이 그럼 2 곱하기 세제곱근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랑 비슷하게 세제곱근 안에 뭐의 세제곱이 있다 라고 치면 얘가 의미하는 바는 뭐야? 얘랑 똑같이 세제곱해서 a 세제곱이 되는 수를 말하는 거거든. 당연히 얘는 a인 건데 방금 저기서 보여드렸듯이 음수라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얘는 그냥 그대로 나옵니다. 부호를 바꾸고 하는 게 아니라고. a가 양이건 음이건 상관없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요거 두 개를 세트로 외우고 계시면 되겠죠? 부분에서 루트 a 제곱의 처리법과 세제곱근 a 세제곱의 처리법이 다르다는 것을 구분해서 외우시면 되겠어요. 루트 a 제곱이 절대값 a로 바뀐다는 걸 이미 알 거니까 얘는 절대값이 아니라 그대로 빠진다를 구분해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건 정석 연습 문제 한 문제 푸는 데만 필요한 거라서 나중에 대수 가서 다시 한번 정리할 거니까 아주 심도 있게 그때 배우면 된다 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리고 근호 붙은 수들을 잠깐만 여기 보기 3번이 있구나. 보기 3번 보세요. 다음을 간단히 하시죠. 1번을 보시면요 여러분 보기 3번에 1번을 보세요. 이것도 계산법 중에 하나인데요. 뭐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알려드릴게요. 세제곱근 마이너스 5의 세제곱이 되어 있잖아요. 홀수 제곱근 안에 마이너스는 그냥 앞으로 빼시면 돼요. 이렇게 일단 바꾸세요. 이렇게 바꾸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얘는 5니까 이렇게 쓰면 돼요. 홀수 제곱근 안에 마이너스 부호는 근호 앞으로 뺀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된다고. 2번은 그렇게 할 필요 없고 그냥 그대로 빼서 마이너스에 마이너스이니까 a라 쓰면 되고요. 3번은 근호 안에 들어있는 식이 완전 세제곱식이죠. x 빼기 y의 세제곱이니까 x 빼기 y라 쓰면 됩니다. 그대로 빼는 거기 때문에 넘어가시고요. 계산법칙 다 알고 계실 거고 세제곱근도 똑같은 법칙을 써서 처리해 주시면 돼요. 보기 4번을 풀어야 돼요. 보기 4번에 4번 해보세요. 1, 2, 3번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보기 4번에 4번만 계산해봐.
이런 거 유리화하라고만 배웠지 이렇게 찌질하고 배운 적은 없을 걸.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차피 이거 곱하는 거니까 삭삭 삭삭 요 두 개가 나오는 거야. 2분의 1인 거고 빼기 여기도 삭삭 잠깐만 이거 아니고 삭삭 삭삭 3분의 1인 거죠. 저렇게 하는 겁니다. 쓸데없이 유리화하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 내용은 분모의 유리화. 보기 5번은 유리화를 시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유리화는 다들 아시고 보기 5번은 풀 필요가 없어요. 그럼 본격적으로 기본 문제가 나오는데 기본 문제는 조금 더 복잡해 보이는 게 있는데 웬만한 학생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5-5번 1번 다음을 간단히 하시죠. 루트 3 플러스 루트 2분의 루트 10이니까 2루트 3 루트 27이니까 3루트 3? 그럼 뭐 동류항이니까 5루트 3 갖고 마이너스 108? 6루트 3인가? 뭐? 여기까지 똑같네? 그러면은 마이너스 루트 3입니다. 그럼 아래 위로 루트 3 빼기 루트 2를 곱해야 하는 건데 분모는 어차피 1이니까 쓰지도 마시고 요 놈의 루트 3 빼기 루트 2배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2번도 A급 같은 데 있을 것 같은데 루트 3 플러스 루트 2 빼기 1분의 1 아무거나 하나로 지급해서 유리화를 적용하시면 돼요. 굳이 이거랑 이걸로 재야 됩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해도 이렇게 그냥 들어가세요. 그러면 아래 위로 얘 더하기 얘를 곱하면 분모는 요거 제곱 빼기 요건데 요거 제곱 빼기 요거를 암산하면은 제곱 더하기 제곱 빼기 제곱하면 4 더하기 요거의 가운데 항이 이걸 거 아니야 이렇게 요거 분의 분자는 여기 되겠죠. 그리고 이제 또 이 루트를 없애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유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 빼기 요거를 곱한다고 치면 16 빼기 24니까 빼기 8이고 그러니까 일단은 1 나눌게요. 이렇게 해서 뭐 정리하는 수밖에 없죠. 얘 하면은 2루트 3 얘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 6이 대비 중입니다. 얘랑 얘를 곱하면 마이너스 3루트 2 여기 있죠. 요거 바꾸시고 그 다음에 얘 하면은 마이너스 2루트 3 그냥 쓰지 말고 얘 하면은 마이너스 루트 6 이렇게 마이너스가 많으니까 이렇게 쓰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3번은 번분수 밑에서부터 계산을 해 오시면 되는 건데 얘는 일단 대기 얘도 대기죠. 그 밑에 거는 요거 여기 뒤에 루트 2 빼기 1분의 1 달려있지? 그거를 유리화를 암산으로 때리면 루트 2 플러스 1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이죠. 이 정도다가 그럼 결국 루트 2 플러스 1분의 1 여기까지 정리가 되는 거니까 한 번 더 유리화를 하시면 뭐야 루트 2 마이너스 유제 같은 경우는 이번만 해볼까요 여러분?
나머지는 숙제로 하시고 유제들 안 하고 넘어간 게 좀 있으니까 오늘 프린트 나가는 거 하고 유제 채우는 거 그렇게가 과제입니다. 연습 문제까지 못 가기 때문에 답은 루트 6 더하기 2 빼기 루트 2 넘어갑니다. 기본 문제 5-6번 요거는 2단원 때문이 아니고 곱셈 공식의 활용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어디서가 나올 수 있어요. 곱셈 공식만 배웠으면은 x, y가 이렇게 복잡한 형태로 주어졌다 라고 판단이 되면 x, y 각각은 복잡한 형태인데 x, y의 합과 곱은 개 간단한 이런 형태로 주어졌을 경우 합과 곱에 따라 간단하게 표현될 시계값을 구해라. 그러면 합과 곱을 이용해서 풀겠다. 그런 마인드를 갖고 접근하시면 돼요. 합은 2루트 3이고 차도 쉽죠. 차는 2루트 2고 곱은 개꿀 요 세 개. 요 세 개 가지고 푸는 거지. 요걸로 푸는 게 아니다. 이런 문제는 1번 3x제곱 더하기 y제곱에 빼기 5xy를 구해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 x 더하기 y를 만들고 싶으니까 여기다가 6xy를 추가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식이 변합니다. 미리 찾아놓은 것들을 집어넣어서 산수하시면 되죠. 아 근데 미리 마이너스로 구해놨구나. 마이너스로 할까? 그러면은 왜 해야 되나? 이건가? 그러면 2루트 2의 제곱이 8, 8, 3에 24에 1을 더하는 거니까 이거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암기사항인데 인수분해 공식이 있는데 암기하지 않은 사람은 보기차식의 인수분해로 인수분해 하시면 돼요. 아니면 굳이 뭐 이거 어차피 1이니까
요 두 개를 제곱 더하기 제곱을 이용해서 쳐도 됩니다. 공식을 외운 사람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안 외운 사람은 또 안 외운 대로 하시면 됩니다. 공식을 외웠구만 보기차식의 인수분해를 할 줄 아는 사람은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이렇게 아무튼 간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요거 제곱에서 12에서 얘의 2배를 빼는 거니까 10이네. 그럼 뭐 11 곱하기 9라는 얘기니까 99고요. 아니면 1 더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어차피 저 쓰는구나. 여기 가볼게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요거에서 2x제곱 y제곱 빼는 거잖아. 거기다가 하나를 더해다 치면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 이걸 더 진행시킨 게 식인 거고 이 상태에서 답을 내면 돼요. 그럼 요거 100이고 1이니까 그 다음에 3번은 x제곱 플러스 1 분의 y y제곱 플러스 1 분의 x 똑같이 통분, 전개, 곱셈공식 활용 써주면 나올 겁니다. 자, 유제 하나만 하자 하나만. 5번 유제 5-7번에 5번만 하세요. 나머지는 숙제. 5-7에 5번 유제 5-7에 5번 별거 아니니까 요 유형도 오늘 배우는 거는 복습 한 번만 살짝 해주면 되는 거고요. 실수 담는 내용은 4단원 나머지 나눗셈 관련 내용은 복습을 10번 해도 부족하다. 한 50번. 50번을 해도 좀 어려운 문제 내면은 또 못 푼다. 미스테리하다. 도대체가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 그걸 안 알려주고 막 진도만 빼기 때문에 보통 애들이 그러거든요. 난 다 알려줬어. 정답은 52. 넘어갔어. 기본 문제 5-7번. 자, 루트 3 플러스 1의 정수부분. 이거죠. 이게 A고 소수부분. 소수부분이 딱 떨어지지 않으니까 소수부분은 원래 수에서 정수 부분을 빼면 됩니다. 당연히 저렇게 A, B를 찾은 다음에 그 식에 집어넣어 가지고 산수하세요. 그런 얘기입니다. 얼마야 A는? 말하세요. A는 얼마야? 어? 2. 그래서 2니까 요거 빼기 2 하면은 B는 루트 3 빼기 1을 요거를 식에 넣어가지고 산수하면 되는 거라고. 식이 B분의 1 빼기 A 더하기 B분의 1이잖아요. 근데 A 더하기 B는 좀 이상한 말이야. 아니 저수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더하라고? 그럼 당연히 저수인 거지.
당연히 일수여야겠어. b가 루트 3 빼기 1분의 1이고 얘는 당연히 저수. 루트 3 플러스 1분의 1을 통분하면 답이 나오는 거죠. 아무튼 이 페이지는 정수 부분, 소수 부분, 무리수의 정수 부분, 소수 부분에 대한 개념과 계산이 가능하냐 그런 파트가 되겠습니다. 유제 5-9번 해보세요. 다음 기본 문제 및 유제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공통수학 1이 시험범위고 4단원까지 배웠으니까 4단원까지가 시험범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눗셈 관련 문제를 많이 때려 넣고요. 제시가 간만에 등장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다음은 테스트 안 보고 갈 거야? 저 기간을 국어 공부 하는 거 못해서 기간을 국어 공부 하는 거 못해가지고 한번 못했다고? 하나도 못했어요. 그렇구나. 다음 주 토요일 클리닉에 테스트만 3개를 봐야 돼. 아니 월요일에 적당히 놀고 와 그냥. 싫어? 친구들이랑 뭐 하기로 했나봐. LOL? 축구? 애들이랑 버티컬을 공부하시고 뭐라고? 애들이랑 버티컬을 공부하시고 안 들려요. 정답은 루트 6 빼기 3 루트 2. A는 당연히 루트 3 빼기 1, B도 당연히 루트 2 빼기 1이니까 집어넣어 가지고 뒤죽볶고 하면은 루트 6 빼기 3 루트 2가 나옵니다. 기본 문제 5-8번. 요거는 내가 좋아하는 문제다. 오늘 한 것 중에서 가장 어렵다. x는 루트 2 빼기 1일 때 x에 관한 3차 시계값을 구하세요. x 3승 더하기 3x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2 요 값을 구해라. 요런 문제는 그냥 대입해서 풀어도 물론 답이 나오겠지만 대입해서 푸는 법 말고 다른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그게 먼저 떠오르는 게 좋을 거예요. 이런 문제는 내가 첫날 말씀드린 실전 개념 중에 하나인 차수 떨구기의 또 다른 표현이다 라고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차수 떨구기는 뭐가 필요했냐면 2차 방정식이 필요했거든요. 근데 얘는 2차 방정식이 아니니까 얘를 근으로 갖는 정수 계수인 2차 방정식을 네가 알아내면 돼. 알아내는 방법은 계시고 이렇게 바꾼 다음에 양변을 제곱하시면 돼요.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2차 방정식의 근 중에 하나가 얘일 뿐입니다. 이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x에 대한 3차 시계값을 구해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차수 떨구기에서 나왔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1단원에서는 이 조건으로 이걸 찾는 거였고 지금은 5단원이니까 이 조건 대신에 이 수를 주는 거지. 여러분들은 이 수를 보면 이런 방정식을 이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 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차수 떨구기대로 가시면 돼. 그것도 A는 BQ 플러스 R이라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했는데
요 고차식을 나누어지는 식이라 치고 이 2차 방정식의 능력을 뗀 2차식을 나누는 식이라고 치게 되면 2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는 1차식일 수밖에 없어요. 얘는 고차식, 얘가 2차식이다 보니까 얘는 1차식일 수밖에 없는데 이 두 식은 같은 상태인데 2차식은 0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없어진다고요. 그래서 고차식이 곧 1차식이 돼버리는 차수가 떨구어지는 현상이 벌어지므로 내가 저렇게 네이밍을 했다. 그런 얘기 했습니다. 1단원에서 이미 몇 번 풀어드렸어. 근데 이거는 그 제시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린 거니까 암기를 하셔야 되겠죠. 풀이법을요. 그럼 이제 이거 나누기가 하시면 돼요. 실제로 나눠야 됩니다. 3차항, 2차항, 1차항, 상수항. 아니 선생님, 저는 중딩 때 이런 문제를 푼 적이 있는데요. 이거를 x로 묶어가지고 얘가 수렴 되는 거 아닙니까? 됩니다. 그게 그겁니다. 그게 편한 사람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나는 그것보다 다항식 나눗셈이 더 빠르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나눌 뿐입니다. 그럼 이제 몫은 필요가 없으니까 쓰고 빼면 또 1이니까요. 그대로 쓰면 되겠죠. 빼면 3x 더하기 3으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식이 아니라 이 식에다가 저 x 값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3 곱하기 루트 2 빼기 1 플러스 3일 수밖에 없어요. 계산을 하시면 요게 정답입니다. 3 루트 2 이런 식으로 푼다. 기억할 수 있겠죠? 2번이 딱 이런 모양이지. 2번이 2차 방정식을 주고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근이 무리수로 나오는 스타일이거든. 2차 방정식을 주고 양수란 말이 있고, 그러니까 그 2차 방정식의 양수인 근을 얘기하는 거야. 그 무리수를 얘기하는 건데 그 무리수에 대한 3차식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표현만 다를 뿐 1번과 똑같은 문제다. 그래서 이것도 2번도 뒤에 있는 3차식 나누기 앞에 있는 2차식 해서 나머지만 찾은 다음에 1차식을 그 1차식에다가 x자리에 그 앞에 나와 있는 2차 방정식의 근을 그 근의 공식으로 찾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 찾은 근의 공식을 그 1차식인 x자리에 집어넣어서 계산을 한 결과로 답을 내셔야 된다고요. 뭔 말인지 알겠죠? 유제 5-10번에 1번 해봐요. 차수 떨구기도 곧 낸다 시험에. 그거 하는 게 아닌데 5-10번에 1번 하는 건데. 뭐지? 유제 5-8번이랑 9번이 바뀌어 있나? 그러네. 9다음 8이 뭐야? 무슨 일이고? 잘 먹었어. 아니야. 신입생에게 하는 얘기야. 처음 들었으니까.
그래서 뭐야 답이? 모르겠어요. 2번으로 넘어갔잖아. 2번 안 해도 되는데. 1번 시켰는데. 시간 관계상 또 푼다. 일단은 그 상태로는 하시면 안 돼요. 유리화를 해야 돼, 유리화. 유리화를 하면 루트 2 빼기 1의 제곱이니까 전개를 하면 3 빼기 루트 2. 여기 무리수 부분만 남기고 유리수 부분을 넘기고 양변을 제곱해야 개수가 정수로 바뀝니다. 플러스 9 플러스 8이 넘어오니까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이 조건으로 일단 가야 돼. 그러고 나왔으면 그 구하라고 하는 3차식 나누기 저 2차식 하시라고요. 1 마 3 마 2 마 7 나누기 1 마 6 1 마 6 1 3 마 3 마 7 3배 3 마 1 8 3 1호 마 10 요거 근데 이게 답이 아니라 원래 x 요거죠. 요거를 여기 저 1차식에다가 15 넣은 게 답인 거지. 그러면 45 빼기 10해서 35 빼기 30 루트 이런 식으로 계산이 틀렸네. 뭐지? 아 여기가 뭐 쓴 거야? 지금 나누어 진식을 왜 이수를 썼지? 어딜 보고 쓴 거지? 아 기본 문제 이번에 쓴 거구나. 빙신이네. 마이너스 4 이거 다 하고 있어. 아무도 말을 안 하면 어떡하니? 어? 니 쉬는 시간 5분 주는 거요. 니 피 같은 쉬는 시간. 진짜 2배 18x 마이너스 7이었어. 그래서 x에다가 저거를 여기 넣어주면 3의 18배 54 54 빼기 7이니까 47 빼기 36 루트 6. 이게 정답입니다. 47 빼기 36 루트. 맞았어? 응? 다들 이렇게 할 줄 알겠지? 차수 돌보기 까먹지 마세요. 2차 방정식을 주고 고차식을 구하라고 하거나 무리수를 주고 고차식을 구하라고 하면은 차수 떨국입니다. 유제 5-10번까지 하고 나갈 프린트하고 마저로 하시면 돼요. 다음은 저희 프린트만 받아서 가세요. 휴식.